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 6월 28일 파이 투데이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관련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지금 출시가 되었고요.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두세 번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토픽이 있기 때문이고, 오늘 니콜라스가 직접 영상에 출연해서 짧게 이 공지를 했는데요. 일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또 긴 글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지를 그냥 읽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번역기를 써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제 영상에서는 공지를 그냥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해석도 함께 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지의 팩트글과 제 주관적 의견을 잘 구분을 해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에서도 첫 인사말에서도 볼 수 있었고,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이 핵심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메인넷을 앞둔 마지막 파이 투데이다 라는 언급인데요. 이것은 수년간 오픈 메인넷의 이 시작 기간과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의 이 타임라인을 공지함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으로 항상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왔고 공지를 해왔던 이 코어팀의 화법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매우 확정적인 표현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오늘 공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면요, 이 코어팀은 2024년 오픈 메인넷 전환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의 아마 내부적으로는 오픈 메인넷 시점 타겟을 2024년도 이 안이나 이 말로 좀 잡고 있지만, 정말 늦춰지더라도 2025년 3월 14일과 같은 이 1분기 또는 파이데이 때까지도 연기는 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술적 이유로, 다른 이유로 이 내년 파이투데이 때까지 오픈을 못할 수도 있다면, 그런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파이 코어팀에서는 절대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우 높은 확률로 올해 오픈 메인넷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 실패하더라도 내년 초 1분기 또는 파이데이 때까지는 오픈 메인넷을 무조건 확실히 가겠다, 이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니콜라스는 핵심팀, 이 커뮤니티 개발자 및 모든 파이오니어를 포함한 전체 파이 커뮤니티의 공동 노력에 큰 진전을 이루었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달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KYC 통과자 1,500만 명, 마이그레이션 통과자 1,000만 명, 그리고 파이 생태계 100개를 도달을 해야 되고, 또 불리한 외부 환경이 없을 경우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공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수치적 부분에 관한 달성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는데, 현재까지 1,200만 명의 KYC 통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KYC는 목표 수치의 약 80%까지 도달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024년 3월 14일에는 945만 명 통과자였는데요. 현재까지 상당히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KYC 코너 케이스가 해결이 되어서 이 증가 속도를 좀 촉진해왔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579만 명이 현재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지난 3월 14일 파이데이 때 발표된 450만과 비교해서 또 높아진 수치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에서는 이 수치적인 부분, 마이그레이션 1,000만 명, KYC 1,500만 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이 목표 수치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수치는요, 이 1,000만 명, 1,500만 명, 이런 수치는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코어팀에 의해서 공지가 되었는데, 저는 이미 그 전부터,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영상만 보시더라도 저는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활성화 유저, 인게이지 유저 3,000만 명, 4,000만 명, 5,000만 명 유저로 베이스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000만 명 정도의 적극적인 유저들이 KYC를 통과할 쯤에 파이는 오픈 메인넷으로 갈 확률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고, 이것은 코어팀이나 여러 자료들을 모두 취합을 해보았을 때 KYC가 상승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KYC나 체크리스트 확인을 잘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KYC를 미루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수천만 명의 그런 유저들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이 1,0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제 설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적어도 우리가 1,000만 명 정도의 수치에 마이그레이션에 도달을 할 수 있어야, 즉 그 1,000만 명은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유저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어팀 입장에서는 이런 1,000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라면은 그때서야 이 정당한 기회를 준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모두 오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이 웨스 스펜서 영상을 한번 공유를 해드렸지만은 이 코어 팀과 당시 직접 소통을 했던 웨스 스펜서 설명에서도 이런 추가적인 설명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2021년 12월 영상인데요. 네, 즉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코어 팀은 오픈 메인넷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원하는 유저들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 수천만 명의 유저들, 인게이지 유저들이 모두 이 충성도가 높은 유저가 아니고요. 불확실성이 이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들을 모두 안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충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계산을 해볼 수 있었던 충성 유저들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이라는 이 수치는 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라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요, 현재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약 579만이라고 했는데요, 현재는 지금 중국 KYC 유저들이 마이그레이션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매우 특별한 이 KYC 프로세싱을 거치고 있기도 하고, 이 지역은 워낙 가계정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코어팀이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만약 중국이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대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된다면 이 579만이라는 수치는 상당히 빠르게 1000만 명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어팀이 지속적으로 이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579만 명 현 마이그레이션 현황 이런 수치만 생각을 하면 큰 의미가 없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나,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분석을 해보면요, 이 수치 안에는 코어팀이 초기에 잡아놓은 현실적 타겟에서 어떤 코너 케이스들이 해결이 되었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또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지표로는 이 메인넷에서 지원하는 100개 파이 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70개 앱이 목표를 달성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 말에는 40개 앱이 발표가 되었고, 올해 파이데이 때는 50개 앱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는 70개 앱이 발표가 되었는데, 저는 이 앱 수치야말로 제가 볼 땐 가장 도달하기 쉬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들은 코어팀만이 알고 있는 기준으로 앱의 숫자가 카운팅이 되고 있고, 어떤 파이 OS에 등록된 앱의 수나 파이 브라우저에 올라온 앱의 수와도 다르게 지금 카운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라는 것은 코어팀에서 개발자들을 장려하고 웹 3.0 생태계를 얘기함에 있어서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마이그레이션이나 KYC 수치가 언제든 이 오픈 메인넷 전환 시점에 이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는 언제든 이 파이 앱이 100개 앱으로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파이 측에서 해커톤 한번 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수백 개 파이 앱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100개 앱을 카운팅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70여 개의 앱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공지를 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비즈니스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시점에는 이 오픈 네트워크를 출시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런 이벤트는 예상되진 않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 최상의 결과를 위해 출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전쟁이나 질병의 이슈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현재 이것이 암호화폐 파이의 출시를 막을 정도의 재앙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크립토 시장만 잠시 보자면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저는 차트를 설명하는 유튜버는 아니지만 2024년에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이런 단기 하락 재료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작년이나 올해 초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은 이 불장에서도 단기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퍼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 그레이스케일 GBTC 매도 물량은 실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단기 하락을 이끌었고요. 또 사토시 시절의 코인들과 같은 이런 고래 물량,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서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나와버리면요, 온체인 데이터에 이게 바로 발각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잠시 얼게 되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재료들이 어느 정도 조종을 주기에 딱 좋은 재료이다 말씀을 드렸고, 작년 말에는 사토시 시절의 고래 물량이 움직였었고, 현재는 각 국가의 정부가 압류했던 비트코인들이 매도 물량으로 나와서 시장을 잠시 얼어붙게 하고 있다. 그리고 마운트 곡스 물량이 올해 풀린다라고도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당연히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상식이고요. 당연히 이건 올해 불장에서 세금처럼 다 거치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단기 하락 재료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재료들이었고, 나와야 하는 재료들이 나온 것 뿐이다.
즉 아직도 암호화폐 시장은 좀 불장이고요. 추세는 바뀌지 않았고 아직도 강세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비트코인 반감기 시점이 있었습니다. 반감기가 오게 되면 막상 그 부근에는 가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반감기가 지나고 6개월, 1년이 지나서야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난 4월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암호화폐 개발자들은 올해 말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가는 것이 정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해 미 대선도 올해 말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 코어 팀이라고 해서 이와 다른 타깃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KYC 관련 업데이트도 잠시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 팀은 이 신청, 검증 및 승인 과정의 다양한 지점에서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을 했다. 신규 릴리즈 이번 주에는 KYC 과정에서 많은 파이오니어의 차단을 해제하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메인넷 체크리스트에 비밀번호 변경 요구하는 사항이 추가가 되어 이를 완료한 일부 파이오니어는 KYC를 진행하기 전에 계정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KYC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검증자의 판단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항소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 항소 기능은 지금도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다시 재정리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니스 체크를 통해서 지난 2달 동안 178만 명의 그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최소한 하나의 생체 확인을 완료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제출 기능은 차단 해제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경우에 제공이 되었고, KYC가 막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KYC 앱과 메인넷 체크리스트에서 다음 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을 했다. 예를 들어서 2분기 동안 필드 누락, 이미지 가리기, 비디오 변환 실패, 얼굴 추출, 일부 아이디 문서의 뒷면 처리, 아이디 유형 선택, 아이디 업로드의 오류, 기타 배경, 기술 프로세스 등으로 인한 차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정 및 개선 사항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KYC 관련 업데이트가 왜 중요한지 좀 이따가 소개가 되는 이 6개월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 6개월 유예 기간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최근 업데이트를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전체 용량을 증가시켜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최대 2배까지 높였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코어팀은 우리는 계속해서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가속하기 위한 추가 변경사항이 3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분기부터는 좀 실제적으로 개선된 마이그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결국 이 부분도 이 중국 지역, 중국 파이오니어들이 언제 신속하게 KYC를 마치고 마이그레이션을 들어오느냐, 이 부분에 달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만 이 마이그레이션이 성능이 충분히 커버를 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온체인 락업 업데이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업데이트 중 하나이고요. 어찌 보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 전에 의미 없이 유통이 되고 있던 파이코인들을 다시 장기로 락업을 시키는 매우 필수적인 절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는 이 모더들만 사용을 해왔다가 오늘 드디어 우리 모두가, 모든 파이오니어가 온체인 락업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 케이스만 보여드리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토픽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코어팀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업데이트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 온체인 락업 기능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소개는 향후 발표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락업은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하고요. 네, 일단 이 락업의 명칭이 정확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온체인 락업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고요. 저는 더 이상 추가 락업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온체인 락업이라고 앞으로는 명칭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지에는 없었지만 기존 코어팀에 의해서 설명된 이 온체인 락업의 간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온체인 락업을 생성하려면 이미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상태여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중에 생성된 락업과는 별도로 이 즉시 락업이 진행이 되며 이 부스트는 다음 재골 세션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락업 생성 페이지에 표시된 사용 가능한 잔액은 사용 가능한 잔액에서 0.1파일을 뺀 금액이어야 됩니다. 이는 지갑의 최소 잔액을 유지하고 이동 가능한 락업 시 발생할 트랜잭션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한 약간의 파일을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영상에서는 제 케이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약 2393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락업, 우리가 처음에 마이그레이션 받을 때 하는 락업은 1년 락업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락업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온체인 락업에서 락업 세팅을 최대치로 지정을 하고 제 채굴 부스팅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3년 최대치로 온체인 락업을 계획을 좀 하고 있고요. 자, 하는 방법은 파이 지갑에 보면 이 메인넷 지갑 중앙에 락업 표시가 지금 따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탭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창이 나오고 오른쪽 상단 락업 생성을 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차 마이그레이션 받은 제 파이 2393 파이가 이게 사용 가능한 잔액으로 나오고, 자, 이것을 기간을 3년 최대치 기간으로 한번 잠궈 보겠습니다. 당연히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채굴 속도 부스팅은 점점 커져가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양도 100% 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예상되는 채굴 이 증가율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 638% 정도가 채굴 부스팅을 이제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기존의 락업 상황과 모두 포함돼서 계산돼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마이그레이션 당시 락업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아직도 락업이 되어 있다면 그 부스팅과 이 부스팅이 서로 혼합이 돼서 여기 표시가 될 텐데, 지금은 제가 최대치로 설정을 해도 628%의 채굴 부스팅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락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확인창이 뜨고요. 네, 그리고 기간과 양을 확인을 해주고, 여기는 온체인 락업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상에서 진행되는 락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락업하는데도 0.01파이 블록체인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락업의 의미는 아시겠지만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이 코인은 무조건 이 3년 동안 쓰지 못합니다.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파이의 가치를 좀 더 길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앞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 지금 당장 파이 코인 사용 안 해도 된다 이러는 분들은 3년 동안 이 파이 코인을 이렇게 락업으로 잠그고 그 대신 그동안에 높은 이 채굴 효과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락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짧은 기간, 아니면 좀 더 적은 양으로 부분적인 락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락업이 완성이 되었고 닫기 버튼을 탭하시면 이렇게 활성 중인 락업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P2P 거래 등으로 파이코인을 또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온체인 락업을 다시 하러 가보겠습니다. 1차 마이그레이션 양이 제가 2393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 100%의 파이코인 양을 제가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락업을 하러 가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3년 최대치로 선택을 하고 100% 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상되는 채굴 증가율이 무려 1257%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락업을 진행을 했던 그 628%와 좀 합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락업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0.01 수수료를 사용을 하고 온체인 락업이 다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락업이 다 풀려 있어서 채굴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락업을 진행을 하고 나니 채굴률이 수배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좀 더 만족스러운 채굴률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온체인 락업이라는 것은 결국 기본 채굴률 감소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기본 채굴률과 이 락업, 이 보상률이 다 곱해져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근에 이 기본 채굴 속도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채굴 속도 손실과 이번 온체인 락업으로 인한 이 혜택 수치를 좀 더 여러분들은 디테일하게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이 온체인 락업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은 말씀드렸지만 다음 영상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드 관련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 메인넷 전환을 기다리는 이 파이 테스트넷 20만 개 이상의 노드가 존재를 하고, 20만 개의 파이 노드는 대규모 분산 컴퓨팅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노드는 현재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0.49 버전에서 0.411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 노드 분석이 강화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노드 애플리케이션을 표준화해서 오픈 메인넷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노드 관련 소식은 이미 6월 20일에 구체적인 부분들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코어팀에서는 메인넷을 전환을 하기 전에 이 노드 기능의 테스트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간 전환을 에뮬레이트 할 수 있는 새로운 테스트넷 툴을 공지를 했고요. 초반에는 이 노드의 하위 집합이 새로운 테스트2의 할당됨을 얘기를 했고, 실제 노드가 메인넷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금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며칠 전에 이런 디테일한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드 관련 소식이 매우 짧게 전해졌고, 그리고 파이 광고 네트워크, 파이넷, 그리고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적 업데이트 또는 개발자 지갑 생성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좀 분할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앱 인큐베이터 프로젝트가 공개가 되었는데 파이 커뮤니티 앱 중에서 좀 잠재력이 높은 앱들을 선정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에 대한 멘토를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까지는 커넥트 소셜, 그리고 피켓 플레이스, 그리고 파이투고, 그리고 이 국기 게임, 그리고 파일럿이라는 5개 커뮤니티 앱이 지금 코어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소셜 프로필이 생긴 부분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파이오니어들이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 등과 같은 세부 정보를 개인화할 수 있고, 다른 파이오니어와 친구 추가를 하고 팔로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파이 브라우저를 보시면요, 프로필 기능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고, 여기를 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본인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친구를 맺고 그런 기능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포럼 관련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 앱은 제가 정말 많은 사용을 해보았고 장단점을 다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앱에 대한 문제점이나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자료를 모아서 모더님들께 공유를 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앱을 사용하는 유저 중 한 명으로서 리뷰를 해보자면, 잠재력은 매우 크나 아쉬운 점도 또 동시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기를 바랬던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코어팀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들과 모더레이터들의 피드백을 받은 후 커뮤니티 지침에 기반하여 콘텐츠를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소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매우 희망적인 멘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미래 파이가 잘 된다라는 것은 또 파이 생태계 대부분의 이 액티비티들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이 이 파이어사이드 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앱의 중요성도 비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 파이 앱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오픈 네트워크를 위한 중요한 다가오는 계획이라고 해서 6개월 KYC 유예 기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백서에서 정의를 하고 명확히 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를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6개월 KYC 유예 기간과 6개월 롤링 윈도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를 준비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에 6개월의 KYC 유예 기간과 롤링 윈도우를 시행할 예정이며, 시스템에 의한 지연의 특이 케이스를 수용할 설계 사양과 초기 KYC 신청이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 6개월 이내에 완전한 KYC 상태 및 마이그레이션을 달성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KYC를 완료해야 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롤링 기간이라는 것은 마이닝이 된 파이가 메인넷으로 이전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시간적 조건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일단 그 백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YC가 메인넷 보상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오니어가 KYC를 완료하는데 6개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롤링 윈도우 기간에 그 외에 채굴된 파이는 메인넷으로 이전을 할 수가 없으며, 대신 아래에서 논의된 것처럼 파이오니어 채굴 보상으로 재할당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모든 적격 파이오니어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KYC 솔루션이 되었을 때만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커뮤니티에게 사전에 공지가 될 예정이다. 메인넷 런칭을 할 때는 이 6개월 제한이 즉시 시행되지 않을 것임을 주의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이 KYC 6개월 유예 기간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읽어드리자면, 이 6개월 KYC 유예 기간과 롤링 윈도우를 시행을 함으로써 파이오니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KYC 통과에 대한 긴급성을 제공하여 오픈 네트워크 조건에서 이 진행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추천 및 보안 서클 보너스를 더 많이 인증하고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파이오니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 롤링 6개월 KYC 기간 이후에 인증되지 않은 파이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도록 해서 네트워크 계획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고, 이를 통해서 향후 인증된 파이오니어들에게 파이가 채굴되도록 그렇게 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자세한 내용과 전체 설명은 곧 다시 공개할 예정이지만, 이 특정 시스템 문제로 인한 KYC 또는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에 막혀있는 경우에는 파이오니어의 6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을 하셨는데 고착이 된 부분들은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빨리 이 과정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실제 인간 파이오니어들이 메인넷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있으며, 이 스크립터, 가짜 봇 또는 이 버려진 계정에서
얻은 어떠한 파이도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고 대신에 실제 파이오니어들이 향후에 채굴할 수 있도록 해제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 아니 지금 KYC를 신청을 해놨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뭔가 막혀있는데 6개월 기간 내에 통과를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코어팀에서 좀 더 명확한 공지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로 보면요, 특정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KYC 또는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막혀있는 경우는 파이오니어의 6개월 유예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점을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계정들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KYC 신청을 하지 않은 계정들,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참여를 안 하고 지금 잠자고 있는 계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계정들은 가계정인지 아니면 유저가 아직 살아있는 그런 계정인지, 그런 수많은 계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계정은 KYC 신청조차 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계속 채굴만 또 돌아가는 계정들도 있을 것이고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전에 처리를 하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은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이 미성년자 계정들도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코어팀에서는 이 미성년자 계정에 관해서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지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캔리님도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를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코어팀의 청디아오가 비공개 AM에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마다 미성년자와 KYC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다 다르고요. 암호화폐 영역의 이러한 정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원과 여러 국가의 규정, 특히 채굴자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여러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를 위한 KYC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오픈 네트워크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능 때문에 전체 커뮤니티가 오픈 네트워크를 보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성년자 계정을 계속 채굴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KYC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좀 더 커져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상상치 못했던 기술적 아니면 법률적인 솔루션이 제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면 이 미성년자 계정도 6개월 유예 기간에 KYC를 신청을 할 수 없다면 안타깝게도 미래는 소각되는 수량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100% 난 것 같지는 않고요. 코어팀의 추가 공지를 좀 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저도 지금 미성년자 우리 자녀 2명의 계정이 지금 파이 채굴을 하고 있고요. 수년 동안 채굴을 함께 해왔고 심지어 저의 보안 서클 멤버였기 때문에 저도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큰데요. 일단 이런 부분은 코어팀의 추가 공지를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요, 정말 이 파이 생태계에 의외로 소극적인 유저들이 정말 많습니다. 파이 생태계에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유저들 정말 많고요. 파이 앱상에서 파이를 어느 정도 채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KYC를 할 의향이 없고요. 또 그런 유저들이 또 증가하게 되면요, 파이 코어팀에서는 실제 채굴한 코인을 계산을 하기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어떤 플랜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유저들이 KYC를 받고 마이그레이션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빠르게 매도하고 나갈 유저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개월 유예 기간에 관한 내용을 어제 어떤 해외 이 소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아마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들었는데, 메가모더나 내부진들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를 얻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읽어드리자면요, 유예 기간을 통해서 핵심 팀은 오픈 메인넷이 열리고 파이코인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즉 충성 유저가 아닌 사람들, 그런 이제 물량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분명 보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현재 마이그레이션한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판매자들은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 이 코어팀은 분명히 이 흥분 때문에 참여하는 유저들, 파이 생태계보다는 어떤 일시적인 흥분거리, 투기적 마인드로 접근하고 쉽게 빠져나가는 유저들의 파이코인을 굳이 오랜 기간 동안 기회를 주면서 KYC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켜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또 기회로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이 전략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분명 이 부분은 파이코어 팀에서 수년 전부터 백서를 통해서 또 공지를 해왔던 부분이고 약속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잠들어 있는 어닝팀들, 파이오니어 분들을 다 모두 흔들어 깨워야 되고요. 이제는 파이코인 가치가 올라가면 그때 KYC를 하겠다, 그때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논리가 아직도 있다면 2025년에는 그 채굴했던 파이코인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KYC 신청을 하려면 지금 당장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현재 6월 말인데요. 이 6개월 유예 기간을 지금 공지를 했다라는 것,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점을 보았을 때는 이 오픈 메인넷 시점을 어느 정도 또 예측을 해볼 수 있는 힌트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다시 제 뇌피셜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오픈 메인넷의 이 타겟이 2024년 하반기 연말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물론 그럼에도 6개월 유예 기간이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 3쿼터나 4쿼터 중간에도 언제든 오픈 메인넷 전환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2025년 초 1쿼터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파이코어 팀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오픈 메인넷 전환점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힌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1부 영상을 만들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